2026 시즌 롯데 자이언츠 유격수 자리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주전이라고 말하기엔 이르고 이름값도 크지 않은 선수죠. 하지만 스프링 캠프에서 김태형 감독의 시선을 붙잡은 내야수가 하나 있습니다. 훈련 도중 감독이 직접 배트를 들고 타격 자세를 설명했고 이병규 타격 코치와 함께 따로 이야기를 나눌 정도였죠. 김태형 감독은 이 선수를 두고 태도가 굉장히 좋고 생각보다 야구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롯데에서 유격수는 늘 고민이었고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는 포지션이죠. 그런 자리에서 감독이 먼저 손을 댄 선수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아직 1군에서 화려한 성적은 없지만 퓨처스리그를 거치며 조금씩 달라진 모습이 있었고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지금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죠. 바로 김세민 이야기입니다. 과연 김세민은 김태형 감독 체제에서 롯데의 새로운 유격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김세민이라는 선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2026 시즌 롯데 내야 판도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세민은 2003년생 강릉고 출신의 내야 유틸리티 자원입니다. 2022년 2차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28순위로 롯데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었고 지명 당시부터 화려한 공격력보다는 기본기가 탄탄한 수비형 내야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죠. 강릉고 시절을 보면 성장 곡선은 분명했습니다. 1학년 때는 타율 1할대에 머물렀지만 2학년 때 타율 2할 7푼대, 3학년 때는 타율 3할 5푼 8리와 11도루를 기록하며 팀의 전국대회 우승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유격수 수비에서의 안정감과 상황 판단 능력은 고교 무대에서도 눈에 띄는 장점이었죠. 이런 모습 덕분에 롯데는 김세민을 장기적인 내야 자원으로 보고 지명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입단 이후 김세민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요. 2022 시즌 퓨처스리그에서 타율 2할 초반에 그치며 타격에서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고 입단 동기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다만 수비와 주루 그리고 팀플레이 측면에서는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았죠. 1군 데뷔전에서도 안타 대신 희생번트로 주자를 진루시키며 코칭 스태프에게 야구를 아는 선수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후 군 복무로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입대 직전인 2023 시즌 퓨처스리그에서는 타율 3할, 출루율 4할을 넘기며 분명한 반등을 보여줬죠. 김세민이라는 선수의 출발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기본기와 성장 가능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김태형 감독이 다시 이 이름을 주목하게 된 이유이기도 했죠. 김태형 감독은 단순히 결과만 보고 선수를 평가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훈련 태도, 움직임 하나하나, 기본기와 야구를 대하는 자세를 유독 중요하게 보는 감독이죠. 그런 김태형 감독이 스프링 캠프에서 김세민을 향해 야구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 세민이가 괜찮더라라는 말을 했다는 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평가가 아닌데요. 실제로 캠프 현장에서 김태형 감독은 김세민의 타격 훈련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직접 배트를 들고 타격 자세를 교정해주는 장면까지 연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직접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행동이었죠. 특히 유격수는 김태형 감독에게 있어 가장 민감한 포지션입니다. 두산 시절부터 수비 안정감과 야구 센스를 갖춘 유격수를 중시해왔고 그 자리를 쉽게 맡기지 않았죠. 그런 감독이 김세민을 불러세워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경쟁 구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김세민의 장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인데요. 기본적인 포구, 발놀림, 상황 판단에서 큰 흔들림이 없고 무엇보다 지시를 빠르게 이해하고 몸으로 옮기는 타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이 바로 이런 선수죠. 아직 1군에서 안타 하나 없다는 점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이름일 수 있지만 감독의 시선은 이미 성적표를 넘어 김세민의 태도와 가능성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내야에 지금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감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얼굴이라는 점에서 김세민이라는 이름은 점점 무게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김세민의 이름이 다시 힘을 얻는 이유는 단순한 캠프 호평 때문만은 아닌데요. 퓨처스리그에서 보여준 변화의 궤적을 보면 이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힌트가 분명히 보이죠. 입단 첫 해였던 2022 시즌 김세민은 솔직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81경기 타율 2할 초반, 장타력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실책이 몰리는 날도 있었죠. 입단 동기들이 퓨처스를 폭격하던 시기였기에 상대적으로 더 초라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단순한 실패로만 보기는 어려운데요. 당시 김세민은 포지션 적응, 타격 메커니즘 수정, 프로투수 공에 대한 적응까지 동시에 겪고 있던 단계였죠. 중요한 건 그 다음 시즌이었습니다. 2023 시즌 퓨처스에서 김세민은 완전히 다른 선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2경기 타율 3할 5푼, 출루율 4할, OPS 0.856,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볼넷이 늘고 삼진이 줄었다는 점이었죠. 이는 타격 접근 방식이 성숙해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맞히는 타자가 아니라 스트라이크 존을 이해하기 시작한 타자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의미죠. 여기에 군 입대 직전까지 보여준 장타 생산력까지 더해지며 타격이 안 되는 유격수라는 기존 인식도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흐름은 끊기지 않았는데요. 전역 전부터 마무리 캠프에 참여했고 전역 직후 곧바로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은 구단이 이 선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직 폭발적인 장타를 기대할 단계는 아니지만 김세민의 타격은 분명히 1군에서 버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죠. 여기에 기본기가 탄탄한 수비, 유격수와 2루를 오가는 활용성, 그리고 군 문제를 해결한 2003년생이라는 나이까지 고려하면 지금 김세민은 더 이상 미래 이야기만 하는 자원이 아닙니다. 퓨처스에서 증명했고 군 복무를 거치며 몸과 멘탈을 다졌고 이제는 감독의 시선까지 붙었죠. 남은 건 단 하나, 실제 1군 경쟁에서 이 흐름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김세민은 당장 주전 유격수가 될 수 있는 선수인가 아니면 경쟁을 흔드는 변수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2026 시즌 김세민의 위치는 확정 카드가 아니라 구도를 흔드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롯데 내야를 보면 기존 주전 유격수 자리는 아직 완전히 고정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베테랑 의존도가 높았던 시즌들이 이어졌고 장기적인 유격수 해법은 계속 미뤄져 왔죠. 이런 상황에서 김세민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은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반복해서 언급하는 포인트 역시 타격 성적이나 홈런 숫자가 아니라 야구 수준, 태도, 기본기입니다. 이 말은 곧 실수를 줄이고 경기를 망치지 않는 선수라는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뜻이죠. 김세민은 공격에서 팀을 끌고 가는 타입은 아니지만 수비에서 마이너스를 만들지 않고 하위 타선에서 최소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김태형 감독이 과거 두산에서 중용했던 유격수 유형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압도적인 공격력보다는 수비 안정과 야구 센스를 우선시했고 김세민은 그 조건에 상당히 근접해 있죠. 여기에 유틸리티 활용 가능성도 중요합니다. 유격수 한 자리만 보는 선수가 아니라 내야 여러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은 시즌 운영에서 큰 무기가 되죠. 즉, 김세민은 밀어내야 할 선수가 아니라 쓰임새를 만들어야 하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만약 스프링 캠프와 시범 경기에서 수비 안정감과 타석에서의 최소한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개막 엔트리 합류 자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주전이 아니더라도 백업 유격수, 후반 수비 카드, 그리고 특정 매치업에서의 기용까지 충분히 그림이 그려지죠. 결국 2026 시즌 김세민의 관건은 폭발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퓨처스에서 보여준 성장 곡선을 1군에서도 이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감독이 요구하는 경기를 아는 야구를 얼마나 빨리 체화하느냐. 이 조건만 충족된다면 김세민은 어느 순간 조용히 그러나 자연스럽게 롯데 내야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